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문학 263페이지 갈래곡 복합 06 정약용 수호제기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작가와 제목을 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모의평가에 2번 출제가 되셨는데요. 둘 다 고전시가로 출제가 되었어요. 이거는 한문수필입니다. 한문수필인데 선생님은 수필은 극수필은 별표 1개를 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약용 쌤은 수능에 2번이나 출제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높여서 2개를 하겠습니다. 한 40%? 제가 볼 때는 6월이나 9월 정도에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762년생인데요. 영조 때 임금님이십니다. 영조 임금 38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임금이 아니고 학자이자 정치인이셨고요. 1836년 현종 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현 숙경영 숙경영 정순 헌철고순 이렇게 되어 있죠. 현종이 아니고 헌종이겠네, 그죠? 헌종. 자, 그러면 숙경을 지어보면은 영조 때 태어나셨고 이제 정조의 영혼의 단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순조 때 귀향을 가셨고 헌종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호는 다산이라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학자이시면서 그다음에 정치인이셨습니다.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인물이자 천재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조의 영혼의 단짝이라 불리며 화성도 건설했습니다. 발명가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실학자입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호제는 나 오자에 지킬 숫자입니다. 그리고 서제 방이나 집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수호제의 기인데 기는 이제 한문수필의 한 갈래입니다. 한문수필의 한 갈래입니다. 우리 수특 이번에 교재에 기로 끝나는 작품이 몇 개 있어요. 1기 말고요. 211페이지에 야뇌당기라는 작품도 있고요. 또 211쪽에 아암기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아암기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뜻이 나를 지키는 집에 관한 기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옆에다 쓸까요? 나를 지키는 집 정도 할까요? 집에 대한 기문이다. 뭐 기념하는 글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보기는 보지 않고 바로 작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캡처 하셔야 되나요? 캡처 하실 수 있게끔 놔두겠습니다. 캡처 하시고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수호제라는 것은 큰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이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기는 집 1, 2, 3 2, 1, 3 이랬습니다. 큰형님은 정약용 선생님 큰형님이 정약현이에요. 정약형. 그러면 이제 첫째 형이 정약현. 네, 둘째 형이 이제 흑산도에 유배되었던 정약전 선생님인데, 호가 자산이에요. 자산오보 생물학자이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산오보라고 하는 영화가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설경구가 주연했던, 그리고 셋째 형이 정약종이고 동생 뭐 정약횡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 형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나는 처음에 의심하여 말하기를, 사물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는 나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비록 지키지 않은들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하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의 기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수제라는 집의 이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수오제의 이름에 대한 의문. 형님이 무슨 뜻으로 큰형님은 이렇게 나를 지킨다고 했지? 나라는 곳은 안 도망가잖아. 그래서 내가 장기는 여러분 경상북도 있죠. 대구 있는 경상북도에 포항이 있죠. 포항에 가면 장기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양, 유배를 왔네요. 유배에 왔다는 것은 이제 화자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유배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죄를 짓거나 누명을 써서 그 초가집에서요, 울타리를 치고 위리 안치라 그래서 그곳에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옛날에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유형이라고 하는 형벌, 유배라고 하죠. 하루는 갑자기 그러한 의문점, 여기서 생긴 의문점이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이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체 선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것이 없고, 그러면 쌤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천하의 만물이라고 체크를 할게요. 형광펜으로. 그러면 하늘 아래에 만 가지 물건이란 뜻입니다. 지킬 필요가 없다. 나만은 지켜야 된다. 그러면 쌤이 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할게요. 그럼 여러분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죠?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현상적인 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래적인 자를 말합니다. 본래적 자, 본질적 자라고도 하죠.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 내 마음을. 내 밭을 노란색 칠할게요.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없죠, 여러분?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럼 이거는 서리법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검정색으로 자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문이라고 쓸게요. 자기가 물어봤어요. 다시 검정색으로 자라고 할게요. 빨간색으로 답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문자답이잖아요. 그러면 문답법이 됩니다. 그럼 나는 밭을 지킬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내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대꾸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열거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정원에 꽃나무, 과실나무, 여러 나무는 뽑아갈 자가 있는가? 없다. 서리법. 그 땅 뿌리에 땅이 깊이 박혔다. 나의 책 훔쳐갈, 없애버릴 자가 있는가? 없다. 성인과 현인의 경전, 책입니다.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지규법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서리법.
나의 옷과 식량을 도둑질하여 나를 군색하게 할 수 있겠는가? 서리법. 그럴 수 없다. 천하의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의 곡식은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하더라도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니 천하의 모든 곡식과 옷은 없앨 수 있겠는가? 없다. 그러므로 따라서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노란색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노란색은 천하의 만물입니다. 맨 처음에 밭을 얘기했고요. 밭. 그 다음 두 번째 집을 얘기했나요? 집을 얘기했습니다. 나무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옷과 식량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지킬 필요가 없다. 근데 빨간색은 뭡니까? 빨간색 형광펜. 나죠, 나. 그러면 나는 쌤이 본래적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유혹에 참 약하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꼭 마음속에 지킬 필요가 있다 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가 되죠. 그럼 대조법이 사용되었고요. 여기서는 열거와 서리법과 문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직유법도 있고요. 자, 유독 오로지 이 나라는 것은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들미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이익세 못 칠게요. 위험과 재화가 겁을 주어도, 이때 제왕은 재앙입니다. 돈이 아니고. 신금 울리는 고운 음악 세 못 칠게요. 떠나가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빨을 한 미인의 섹시한 모습만도 떠난다.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 같은 것이 없다라는 건 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나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지켜야 한다. 서리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살펴볼 것은, 여러분 요거는 선생님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실과 끈 그리고 빗장 자물쇠로 나를 묶고 맬 수가 없죠. 잠글 수 없죠.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을 실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추상 또는 관념의 구체화, 감각화, 경험화, 시각화, 형상화를 했다는 게 나오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유배를 와서야 형님의 수호제라는 집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기승전결의 승까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까지가 승입니다. 아,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자,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다. 그러면 이 나는 현상적 자하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낸다면 이 기억과 니은 나를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관식, 객관식 다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본래적 자가 되겠죠. 자기는 반성합니다. 성찰합니다. 어렸을 적
과거 시험이 너무 좋게 보여서 과거 시험에 빠져 들어간 것이 10년이었다. 처지가 바뀌어. 그럼 처지가 바뀌는 벼슬을 했다는 얘기고요.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 사모는 모자입니다. 그리고 비단도포라고 되어 있는데 요 괄호친 부분은 관복입니다. 조정에서 관리들이 입는 옷입니다. 미친 듯이 대낮을 큰 길을 뛰어다니는데 이거는 벼슬을 했는데 12년을 했다. 그러면 10 플러스 누적적이 12 하니까 22년을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쌤이 지도를 구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이 있는데요. 서울이 있는데 한강을 건넙니다. 한강을 건너고요. 남양주 고향에서. 그리고 이제 조령을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괴산 좀 찾아주세요. 상주 위에, 문경 위에, 단양 위에 괴산이 나와야 되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괴산 찾았네요. 근데 여기 고개 중에 조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조령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조령이 여기 나왔네요. 그럼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완료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조령입니다. 문경세제. 그럼 이걸 건넜습니다. 그러면 남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경상도로 가야 되니까 포항에 오게 된 거죠. 포항에 가면 여기 보시면 장기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면 한번 쳐볼게요. 장기면 바닷가 쪽에 오게 됐다는 거죠. 쌤이 오타가 났습니다. 장기면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장기면. 그러면 선생님이 이것도 저장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 하트가 보일 겁니다. 여기죠? 그러면 이제 바닷가 쪽이죠. 이쪽 오게 됐다는 겁니다. 한강을 건너고. 그죠? 하트를 따라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는, 조령을 건너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유배를 오게 되었다.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런 거야. 친척과 분묘. 이제 무덤입니다. 조상의 무덤. 선영이라고 하죠. 무덤. 그 다음에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숲. 요거 이제 유배지가 되죠. 그럼 유배지가 어디냐? 이제 장기라고 했고요. 포항에 있는. 그리고 여기가 우리 다른 말로 적소라고 합니다. 적소. 유배적 장소, 바소. 이때 좀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 하는데 여기 이렇게 그 한자가 나와 있잖아요. 수오 할 때 오입니다. 나 오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본래적 자아가 돼요. 한자가 나와 있는 본래적 자아도 그럼 여기다 쌤이 기억이라면 이건 니은이 되겠죠. 이거는 니은이 되겠죠. 아까 나 할 때 니은입니다. 니은도 나의 뒤꿈치. 그러면 요 나는 현상적 자 기억이 되겠습니다. 현상적 자를 발 뒤꿈치를 따라 이곳에 오게 돼. 적소죠. 적소 유배지 장기 오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대가로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 다음에 한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나 오자거든요. 나 오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본래적 자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간단하게 쓸까요? 현상적 자아가 되고 기억. 그다음에 니은은 이제 본래적 자아가 되겠죠. 아시겠죠?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상적 자아가 본래적 자아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는 뭐 때문에 얘기했는가? 여우 도깨비에 홀려서 온 것인가? 아니면 바다에 신에게 부른 것인가? 자네 가정과 고향은 초천. 이 초천은 지금 현재는 남양주, 옛날에는 경기도 광주였다고 하는데 이제 내려오려면 한강을 건너야 되죠. 어찌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끝내 나 본래적 자 나라는 것은 멍한 채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가지 못하는 듯하였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이때 나의 둘째 형님 좌랑고. 그럼 둘째 형님 좌랑
자, 둘째 형님 좌랑국어는 정약전 선생님이죠. 정약전. 그러면 정약전 선생님도 유배에 오게 되죠. 나, 본래적 자, 나를 읽고 나를 쫓아. 자, 이게 현상적 자가 될 것 같아요.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유배 왔는데, 나처럼. 비슷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형님하고 달리, 그 다음에 둘째 형님과 나는 반대가 되죠. 그러면 첫째 형님은 나를 지키신 거고요. 그죠? 둘째와 나는, 정약용 쌤은 나를 잃었던 것이죠.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머물리다. 한자가 나오는 나는 여러분 본래적 자입니다. 아시겠죠? 본 이렇게 됩니다. 본래적 자. 유독 나의 큰형님, 우리 큰형님 정약현 선생님, 약현 선생님만이 본래적 자인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지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 나를 본래적 자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서리법 맞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이 큰형님 정약현 선생님께서 그의 거실에 이름 붙인 까닭인 것이다 가 됩니다. 자, 그리고는 선생님 기승전결해서 승 했고 전 해야 되는데 전이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기를 좀 옮길게요. 이 필기를 좀 옮기겠습니다. 자, 옆으로 좀 비켜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까닭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할게요. 자, 요 내용 정리가 있습니다. 전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봅시다. 내가 유배 왔다는 얘기죠. 나를 잃어버려서 잃은 채. 관직에 있을 때, 과거에 있을 때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살아온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형님의 말을 인용합니다. 반성 쓰면서 인용이라니까 반용이라고 쓰고 있죠. 그리고 큰형님이 말씀하게 돼요.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태현이라고 자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롯이 나의 태현을 지켜. 밑에 각주에 나오죠. 우주의 본질이란 뜻이라고 해요. 우주의 본질. 이것으로서 나의 거실에 이름을 붙였다고 하시지만 인용입니다. 인용. 이건 핑계대는 말씀이다. 맹자의 말씀도 인용합니다. 이인용이네요. 그죠? 이인용. 자, 맹자가 하는 말, 중국 우리 성인이죠. 지킴 무엇 큰 거이? 몸을 지킨 그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몸을 지켜라. 그러면 나를 지켜라. 본래적 자를 지켜라. 이런 뜻이죠. 자, 이게 또 문답입니다. 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이 진실하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을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수호제 기. 수호제가 아니고 수호제의 기의 창작 동기, 창작하게 된 동기를 밝혔습니다. 자, 이만하면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일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